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일부에서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 오늘은 좁은 골목을 따라 따뜻한 정이 넘치는 모라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급감하면서 주변 상권에도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서구의 9,000원짜리 보쌈 정식 가게를 소개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 국민들은 이 문제를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기자가 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24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시켜 먼저 7,800톤을 내보냅니다. 부산 곳곳에선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 18일 일본 기시다 총리 관저 앞 한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다를 죽이는 일이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ちゃんと理解をしてから、それから実行しますとそういう約束をしたんです。だから関係者の了解を得なかったらやらないという約束をして、それを私たちは唯一約束事だと思ってね、守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を今もところが全然それを無視して進んじゃってますからね。そのことです。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은 뒤 방류하겠다며 그 이해 없이는 방류하지 않고 탱크에 저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목소리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했고 일본 언론보다는 외신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국, 홍콩 언론 등이 현장 모습을 전했고 일본 언론은 한두 곳뿐이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알려진 일본 국민. 이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ニュースとかあと政府の広告なんかではこれ汚染水というか処理水って言い方をして安全な濃度で流してるんだから何も問題はないよっていうそういった宣伝が非常に行き届いてるでだから関心持たなくても大丈夫なんだって勘違いしている人がやっぱり多い。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로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탄원서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뒤 방류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この他に場所を見つけてでもあるいは違うコンクリート固化等の方法もあって本当はもっともっとそちらが追求されるべきです。なぜこの海にそれも公共の海です。自分の海ではありません。海はみんなの共有財産です。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쌓여있는 134만 톤의 오염수를 모두 내보내는 데는 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무관심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논쟁은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일본과 가까운 부산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연일 오염수 해양 방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에선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원전 오염수 방류로 폭풍 전야인 부산 자갈치 시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3일 부산 어패류 처리조합 회의실, 부산시가 자갈치 시장, 신동아 시장 등 수산물 시장 상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급히 수산시장을 찾은 겁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를 추가해 수산물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 위축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방류 일정까지 확정되자 이 수산업계는 이 불안감에 휩싸인 상황인데 이 상인들은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수산물 기피 현상으로 생업에 타격을 받았던 터라 당장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일반으로 거의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었는데 지금 5월 달부터 방류 소리를 계속 하는 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지금 똥갈이 났어요. 국가에서도 검증을 했고 그리고 방류되고 난 뒤 또 후속 검증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갈시장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 차원에서도 인근 해역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수입과 생산, 유통 단계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그만 어떤 수치의 변동이라도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정부와 공동 지원해서 조치를 하겠다. 시민들의 수산물 소비 외면 속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수산업계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1972년 문을 연 모라 전통시장을 다녀왔는데요. 좁은 골목을 따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는 좁은 골목을 따라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1972년 문을 연 모라 전통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라 전통시장 상인회장 남기정입니다. 우리 시장은 51년째 운영되고 있는 역사 깊은 시장입니다. 모라 시장에 오시면 반찬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이 넘치는 상인분들이 반겨주는 여러 식당이 외식 장소로 인기가 참 좋습니다. 오전에 저희의 반찬 가게에서 알바하고 여기는 12시 반부터 와가지고 이제 닭 재료 손질하고 한 2시 반부터 손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손님 또 받으면서 또 음식 또 부족한 것은 더 하고 또 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비법이 그냥 정직하고 깨끗한 기름 쓰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요. 요 근처 보면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손님들이 다 칭찬해주고 또 열심히 살아서 좋다 하고 이리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음료수도 하나씩 갖다 주고 살짝 놔두고도 가고 내 집 네 집 없이 서로 그냥 바쁠 때 도와주고 정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퇴근 후에 바삭한 통닭 한 마리 먹으러 모라 전통시장으로 가야겠습니다. 모라 전통시장의 작은 잡화점도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모라시장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전통시장이고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은 많죠. 서로가 다들 도와주려고 하고 재래시장 특성상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또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게 정감 있게 하시죠. 오랫동안 모라 전통시장을 지켜온 터줏 대감들이 있는가 하면 풋풋한 새내기들도 있습니다. 2년 전 과일 가게를 이어받은 성규용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계시던 사수님께서 하시다가 이제 약간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일단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사장님 돌아가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급하게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약간 초보죠. 거의 초보예요. 뭐 배우고 싶은 걸 아직 끝까지 다 못 배우고 하는데 하는 게 약간 어렵네요. 어렵고 그래도 이모님들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도 약간 재미있어요. 과일 하다 보면. 옆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도 이제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왔나 일부러 옆에 이제 사시는 할머니들도 일부러 안 나오면 뭐 다음날 돼서라도 무슨 일 있었나 이렇게 가족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머니 할머니들이 다 얘기해주고 이러니까 저희 할머니 같고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고 이래 좋아요. 이제 어머니들이 보면 수박 같은 걸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니까 제가 이제 사서 이제 가까운 데 같은데 배달도 해주고 이제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모라시장은. 가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인사말이라든지 베트남어를 살짝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베트남어. 외국인들이 좀 유입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교 출신 사장님이 직접 요리까지 하는 이 중국집도 모라 전통시장의 새 식구입니다. 45년 됐고요. 그다음에 호텔에 좀 있고 한반집에서 한 20년 넘게 있어요. 첫째는 음식을 자부심 갖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신 손님들은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손님들 오셔가지고 내한테 힘 있는 말을 다 많이 실어드리고 그래가지고 뭐 참 오시는 손님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과거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북적였던 모라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도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버시킹하는 전통시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 저희 모라 전통시장은 주말마다 신명나는 버스킹 공연도 하고 주기적으로 주민 참여 축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모모라 축제, 모라로 놀이터라고 해서 어린이 봄축제가 있었습니다. 상인들 대상으로 예쁜 캐리커처 그림을 그리고 직접 색칠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상인들 반응이 매우 좋았고 액자에 담아 직접 선물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라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인 아케이트 1구간 공사가 곧 착공 예정입니다. 모라 시장이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6일에도 모모락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시장에 오셔서 장도 보시고 즐거운 축제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라 전통시장을 찾아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모라 전통시장에는 더 활기찬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게 모실 테니까 모라시장 많이 오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모라시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감 있게 해드릴 테니까 좀 많이 찾아주세요. 모라장터, 모라시장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들 건강하세요. 올여름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급감하면서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늦여름 폭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휴가가 몰린 7월 말과 8월 초, 이른 장마와 태풍 등 날씨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인 해운대와 광안리 그리고 송도.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이곳을 찾은 피서객은 1,183만 6천 명.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해운대는 650만 명으로 57만 명이, 송도는 197만 명으로 무려 14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부산은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해수욕장은 폐장 분위기입니다. 피서객이 줄며 주변 상권의 매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1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7, 8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정도 투숙객들 수가 많이들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7월 초에 저희가 장마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길었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해수욕을 찾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른 태풍 등으로 인한 여행객 감소와 해외여행 증가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많이 체감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이라든지 그러면 플레이팅 걸릴 정도로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가하게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안리 해수욕장은 335만 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 2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설 드론쇼와 해양 레포츠 등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 이벤트가 국내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지난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게 됐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6일부터 부산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됩니다. 교통카드 요금 기준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550원으로, 지하철은 1구간 요금 1,3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릅니다. 시내버스는 1괄 350원, 지하철은 150원을 우선 인상한 뒤 내년 5월 150원을 더해 총 300원 오릅니다. 부산시는 지난 18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최종 결정하면서 적자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금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재 하기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요금이 인상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요금 동결을 해왔고 인건비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한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이로써 부산의 대중교통 요금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비싸게 됐는데 그만큼 반발도 큽니다. 충전해놔도 금방금방 없어지는데 요금 오르면은 더 자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죠. 가뜩이나 고물가로 애를 먹고 있는 와중에 지난 6월 택시 기본 요금을 시작으로 잇따른 교통요금 상승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름값, 택시비 전부 다 이렇게 대중교통 서민들한테 이제 가중이 되는 그런 게 오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한편 부산시의 지난해 대중교통 운영 적자 추정치는 7천억 원 이상.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 급감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적자가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SK 브로드밴드 뉴스 보도 한 편이 제58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이 연속 보도한 일그러진 코리안 드림, 팍팍한 이주민들의 삶입니다. 해당 보도는 나이지리아 국적 어린이 4명이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 등 지역 이주민의 현실과 애환을 담았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구에 있는 착한 가게 한 곳을 소개할 텐데요. 한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게는 보쌈 정식에 생선구이까지 나오는데 가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구 동아대학교 근처 골목길에 있는 보쌈집입니다. 기본 정식인 보쌈과 뚝배기 불고기가 9,000원, 생선과 된장찌개가 8,000원입니다.
보쌈 1인분을 시켰습니다. 기본차는 어묵과 양파 그리고 오징어 젓갈과 감자 조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생선 구이가 추가되고 식탁마다 놓인 마른 김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온 보쌈. 수육은 부드럽고 쫀득합니다. 여기에 두부와 무말랭이 무침, 김치를 조합해 쌈에 싸먹으니 입안이 풍성해집니다. 쌈을 사 먹다 보니 금세 밥 한 공기를 비워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추가로 시킨 건 바로 시락국 때문입니다. 손님들의 후기에도 시락국이 맛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 입맛에도 딱입니다. 보쌈 집인데도 생선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집에서 생선 구워 먹기 힘드니까 와서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쌈도 주시면서 반찬도 잘 나와가지고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방학이라 그런지 학생들보단 직장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학기 중엔 긴 대기줄도 생긴다는 이 가게, 부부가 운영한 진 4년째 됐답니다. 사위 친구가 고기를 해요. 거기서 시중보다 좀 싸게 주고 친구가 고기를 싸게 주니까 우리도 싸게 할 수 있는 거지. 고기를 시중에서는 뭐 키로에 16,000원씩 주고 때릴 때는 주는데 꽤나 줘. 그렇죠. 여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말릴지 못 먹어. 여기는 이제 학생 상대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못 먹어. 이 가게는 오전 8시부터 문을 열어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명절에만 쉰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24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부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는 재학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고 타시도 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오는 11월 16일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안을 24일 공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666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활주로 3,500m 1본이 우선 반영됐고 향후 2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확장성도 고려했습니다. 계류장은 항공기 58대가 주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객터미널은 20만 680제곱미터로 연간 1,703만 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1,718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항 복합도시도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북구장학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또는 보호자의 자녀로서 대학생 40명과 북구 외 부산 소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재학생 8명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